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UI 제작이 들어갑니다. UI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플레이어와 에너미 둘 다 체력이 존재하죠. HP라고 해서 체력이 존재하는데 이 체력을 바로 만들어서 UI로 연결을 해주는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체력바는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방식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슬라이더로 만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조작을 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로 만들어 볼 거고요. 슬라이더라고 하면은 UI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UI를 제작을 할 때는 하이어라키 창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밑에 UI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탭으로 들어가시면 UI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버튼, 토글, 슬라이더, 스크롤바 이런 UI들이 나와 있죠. 이 UI들을 클릭만 하면 UI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UI 오브젝트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슬라이더를 만들어 볼 건데요. 슬라이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캔버스 안에 슬라이더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캔버스 안에 슬라이더가 존재를 하죠. UI들은 전부 다 캔버스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식 카테고리로 자식 오브젝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UI를 생성을 해주시고 이제 위치를 적당하게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가운데에 슬라이더가 나오게끔 만들고 싶기 때문에 가운데에 슬라이더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지션 X를 0으로 해주고요. 포지션 Y는 조금 올려줄게요. 여기 지금 슬라이더 보이시죠? 마이너스 170 정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가 조금 작은 감이 있기 때문에 크기를 위드를 300으로 늘려주고 하이트를 50으로 늘려줄게요. 네,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포지션을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조금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올리셔도 되는데 마이너스 150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렉트 트랜스폼에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더를 생성을 한 다음에 슬라이더 오브젝트를 열어보시면 백그라운드, fill area, handle slide area 이렇게 세 가지의 오브젝트가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세 가지 오브젝트들은 슬라이더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백그라운드는 배경이고 fill area는 얘를 채우고 있는 부분, 회색 부분이죠. handle slide area는 여기 동그라미 부분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부분을 저희가 왔다 갔다 하게 하진 않을 거죠. 체력의 값에 따라서 이게 그냥 색깔이 칠해지고 색깔이 없어지고 이렇게 바꿀 거기 때문에 이런 핸들 슬라이드 에어리아는 필요 없을 거예요. 얘는 이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삭제해 줄게요. 네, 그리고 슬라이더 컴포넌트를 눌러주시고요. 인터랙터블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슬라이더 컴포넌트에 인터랙터블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슬라이더를 조정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슬라이더를 저희가 보통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조정할 수 있죠. 이거를 뜻하는 건데요. 저희가 체력바를 임의로 조정을 할 수는 없죠. 없으니까 이 조정하는 것도 없애주도록 할게요. 인터랙티브를 끄면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더에 있는 인터랙터블
속성을 체크 해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슬라이더를 조정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마우스 클릭하거나 오버를 할 때 색상 변화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요. 트랜지션 컴포넌트도 필요 없죠. 트랜지션은 누르고 None이라고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조그맣게 나와 있죠? 이 동그라미는 핸들을 뜻하는데요. 슬라이더를 붙잡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핸들 오브젝트입니다. 핸들 오브젝트도 지금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 fill area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left에 0, right에 0 해서 공백 표시를 해주고 fill area를 열어보시면 fill 부분에 width가 나와 있어요. width도 0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핸들 오브젝트가 공백이 사라지게 됩니다. fill area 다 0으로 해주고 fill도 0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네모난 박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체력바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체력바처럼 좀 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더의 색상을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슬라이더 색상은 fill area의 fill area 자식 오브젝트의 fill에 있는데요. fill에서 컬러를 클릭한 다음에 약간 초록빛으로 녹색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슬라이더의 색상을 변경을 해줄게요. 그럼 현재는 지금 슬라이더가 다 차있지 않아서 녹색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만약에 100%로 차있게 되면은 녹색으로 보일 거예요. 지금은 핸들 오브젝트를 없앴죠. 없애서 여기 조그맣게 녹색으로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슬라이더를 100%까지 채워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코드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UI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기본 UI를 만들었고요. U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크립트에다가 스크립트를 수정을 해볼 건데요. 이 스크립트는 플레이어의 체력이잖아요. 플레이어 체력이기 때문에 우선은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에 접근을 해서 무브 스크립트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무브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유니티에서 UI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죠. UI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 또 네임스페이스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엔터를 쳐주시고 맨 위에 네 번째 줄에다가 using unity engine.ui 이렇게 해서 UI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의 체력을 나타내주는 변수가 추가가 돼야겠죠? 저희가 밑에다가 public int hp에서 20으로 우선 플레이어 체력을 선언을 해놨었죠. 플레이어 체력 변수죠. 했는데 현재 체력도 있지만 최대 체력도 있을 거예요. 최대 체력도 한번 같이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어의 최대 체력 변수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체력은 굳이 퍼블릭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int max hp 한 다음에 max hp도 20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는 체력 슬라이더 변수를 선언을 해줄게요.
그래서 체력 슬라이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변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컴포넌트 변수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다른 오브젝트를 넣을 수가 있겠죠? 퍼블릭으로 선언해주고 컴포넌트 어떤 컴포넌트죠? 유니티 엔진에서 슬라이더 컴포넌트죠? 슬라이더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슬라이더를 불러올게요. 여기서 슬라이더 이렇게 불러와 주고요. 이름은 HP 슬라이더라고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플레이어의 체력을 슬라이더의 값에다가 반영을 해줘야겠죠? 매 프레임마다 HP를 체력을 동기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매 프레임마다 동기화를 해줘야 되니까 업데이트 함수 안에다가 현재 체력을 반영을 해줍니다. 근데 현재 체력이 체력을 퍼센트로 나눌 거예요. 퍼센트로 해서 나눠줄 건데요. 퍼센트로 나누게 되면은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인트를 플로우트, 소수점을 사용하기 위해서 플로우트로 캐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함수 안에 들어와서 업데이트 함수 안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끝으로 가볼게요. 끝으로 가보시면 cc.move 해서 이동 속도에 맞춰 이동하는 함수 구현했었죠? 이 함수 밑에다가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다가 현재 플레이어의 체력을 HP 슬라이더 값에 반영해 보도록 할 거예요. HP 슬라이더는 위에서 변수를 선언을 해줬었는데 변수 이름을 HP 슬라이더라고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 슬라이더의 값을 선언을 해주는 거죠. value를 반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value 하면서 값을 반영을 해줄 거고요. 값은 현재 체력에서 max HP, 최대 체력을 나누게 되면 비율이 나오겠죠. 퍼센트로 해야 돼요. 현재 플레이어의 체력인데 체력의 비율이어야 됩니다. 비율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플로우트로 우선 캐스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누게 되면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캐스팅해주고 HP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트로 선언했던 HP가 플로우트 자료형 형태로 변하게 돼요. 나누기 똑같이 플로우트하고 max HP라고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비율이 등장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플레이어에다가 슬라이더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유니티 엔진으로 돌아가서요.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해주시고 저희가 플레이어 무브에다가 퍼블릭으로 HP 슬라이더 함수를 정의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HP 슬라이더가 보입니다. 여기에 만들었던 슬라이더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 슬라이더는 이름이 헷갈리니까 HP 바라고 변경을 해줄게요. 슬라이더의 이름을 변경해줬습니다. 다시 플레이어의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HP 슬라이더라고 하는 곳에다가 HP 바 오브젝트를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플레이어에 이제 HP 바라는 게 생겼죠? 그리고 밸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밸류를 늘리게 되면은 이 밸류로 이렇게 체력 바가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변합니다. 이 밸류는 지금 나누기를 해서 소수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소수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고요. 재생을 하더라도 플레이어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100으로 되죠. 100%로 되죠. 왜냐하면 스크립트 상에서 처음에 HP, int HP 값이 20이었고요. 그리고 max HP 값도 20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체력 변수를 만들어 놨는데요. 체력 변수를 만들었을 때 20 나누기 20 했으니까 1이 되겠죠? 1이 돼서 비율이 지금 밸류 값이 1로 됐습니다. 슬라이더라는 변수 자체가 이렇게 바 형태로 나오고 바 형태의 값을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플레이어의 체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얘가 깎이죠. 깎이게 되겠죠? 공격을 받아서 지금 3씩 깎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깎이게 되면은 모든 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0으로 변하겠죠. 네, 나눴을 때 0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력바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슬라이더를 사용을 하시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슬라이더 변수 값을 사용을 하셔서 이런 슬라이더 변수를 사용하시면 유니티 엔진상에서도 슬라이더를 통해서 값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체력바를 생성을 했고요. 만약에 이 체력바 이미지가 막 예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이미지의 비율을 이용을 해서 이 체력이 줄어들게끔 만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슬라이더를 이용하는 방식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슬라이더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매터리얼을 직접 넣어줄 수도 있겠죠? 원하시는 매터리얼을 넣어줘서 슬라이더를 구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터리얼 넣어주면은 매터리얼이 적용이 되어서 매터리얼에 따라서 값이 조정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아니라서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규격에 맞는 매테리얼이 들어가게 되면 스프라이트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매테리얼까지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바꾸고 싶을 때, 컬러 변경하고 싶을 때 여기 컬러 피커를 통해서 컬러를 또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죠.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컬러에 맞춰서 체력바가 변합니다. 체력바의 색깔이 변했죠? 그리고 다가갔을 때 또 공격을 하면 공격하는 거에 맞춰서 체력이 깎이게 되고요. 공격하는 게 좀 천천히 깎이는 느낌이 들죠? 천천히 깎이는 이유는 저희가 공격을 하고 2초 동안 딜레이를 줬어요. 딜레이 줬기 때문에 딜레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공격하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작성한 이런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체력이 0으로 떨어졌는데 아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나중에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 플레이어, 에너미가 죽었을 때는 에너미를 이렇게 공격해서 없애죠. 없앨 때는 적을 소멸을 하지만 디스트로이 함수를 통해서 소멸을 하지만 나 자신, 그 플레이어를 죽였을 때는 플레이어를 소멸해도 내 눈엔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FPS 게임이라서 1인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게임 오버라고 하는 텍스트를 위에다 띄워줘서 문구를 띄워줘서 아, 게임이 끝났구나, 게임 오버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알려줄 때는 보통 게임 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게임 매니저를 통해서 게임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임 매니저를 구성하는 것도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슬라이더의 색깔을 변경을 했었는데 슬라이더 색깔이 초록색이 좀 더 직관적이겠죠? 직관적으로 변경을 시키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흰색빛으로 되어 있는 건데 얘를 조금 약간 연두빛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아예 회색빛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백그라운드 색상이 변경됐기 때문에 체력이 깎여야지 보이겠죠? 체력을 깎아볼게요. 깎이면 약간 연두빛으로 깎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의 색상도 이렇게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UI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UI를 변경을 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컬러라던가 아니면 매터리얼 또는 소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예쁘게 환경을 꾸며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플레이어의 체력을 만들었고요. 플레이어 체력을 만들었는데 체력을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슬라이더를 이용을 했고 스크립트에서 슬라이더 체력 값을 받아오고 체력 변수 값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최대 체력을 설정을 해 놓은 이유는 최대 체력을 설정한 거는 비율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밸류 함수를 통해서 비율을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맥스 HP까지 같이 선언해 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플레이어 체력바를 설정을 했으니까 에너미의 체력바, 적의 체력바도 설정을 해줘야겠죠. 적의 체력바는 어디에 설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플레이어처럼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경우도 있죠. 화면에 고정이 되어서 뭐 보스몹 같은 경우 이제 보스몹을 위에 체력바가 존재해서 위에서 깎여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FPS 게임 같은 경우는 적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 여러 명마다 다 위에 존재하게 되면은 누구의 체력바인지 구분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 에너미 오브젝트의 위에다가 체력바를 띄워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에너미 체력바를 만들어주고 에너미 오브젝트 위에다가 이 체력바를 띄워주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이렇게 슬라이더를 사용하는 거, 똑같이 슬라이더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슬라이더를 요 캔버스 같은 경우는 이 캔버스는 지금 고정되어 있죠. 저희 카메라와 고정되어 있어요. 캔버스가 카메라와 고정되어 있어서
얘가 플레이어가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캔버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의 체력바를 설정을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이어서 제작을 해볼게요.